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제가 장기간 Q&A 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잘들 지내셨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 요양원들은 난리가 나고 있는데, 물론 제가 기간 안에 주간보호들도 아마 어르신 관리에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다들 힘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렇게 온라인상 영상으로 우리 시청하신 분들에게 내년도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평가가 진행이 된다면 아마 이번 달 20일 전후로 해서 평가 매뉴얼이 발표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 달 안에 매뉴얼이 발표가 안 된다면 평가가 조금 딜레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근데 제 생각에도 왜냐면 요양원 평가가 내년도 7월 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럼 요양원 평가 진행되는 상황에 제가 평가가 진행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 제가기간이 평가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자세한 나오면 빠른 정보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고 계시는 내가 바로 질문왕,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을 보셨다면 카페에 오셔가지고 질문 많이 하시고 내년 평가 대비하시면서 평가 소식도 무료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1등 하신 분들은 저희 응용평 교재 평가 발표 무료로 나가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희 판매가가 20만원이 넘어가는 책입니다. 자, 그럼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볼게요. 자, 방문형 평가에 대해서 펀mm2005님이, 제가 이게 발음이 짧은지 왜 이렇게, 그죠? 오님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직무 관련 내용입니다. 직무교육 관련. 자, 안녕하세요. 직무교육 대상자 중에 서비스 일정을 계속 안 하시는 분은 대상자이어도 교육을 안 받아도 되나요? 자, 현재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만 직무교육을 받았습니다만 대상자 명단에 있던 분들이 신경이 쓰이네요. 현재 저희 센터에서는 근무를 안 하고 있어서 굳이 받으라고 안 했습니다. 대상자가 7명이 떴는데 그 중에 2명만 근무 중이시라 2명 말씀 다 답변 못해요. 여기서 말하는 직무교육, 공단 직무교육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죠? 공단 직무교육인데 서브 일정을 계속 안 해요. 일을 잠깐 중단하신 것 같으세요? 근데 대상자에는 공단에 들어갔다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으세요. 이분이 공단에서 바라볼 땐 계속 근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계속 근로로 바라보기 때문에 명단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이분이 기관에서는 서비스 일정도 계속 안 하고 안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하니까 교육 안 받으셔 야겠지 했는데 덥죽 4개월 뒤나 5개월 뒤에 일을 계속 하세요. 그러면 이분은 공단에서 바라볼 땐 대상자에서 교육을 안 받은 걸로 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주의하셔야 될 게, 당연히 우리 대상자 7명이 나왔는데 2명만 지금 계속 근로를 하고 계세요. 그 5명은 일을 안 하고 계세요. 일을 안 하고 계세요. 근데 공단에서 바라볼 때는 이분을 퇴사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계속 근로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단에 대상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하세요. 이분이 나중에 몇 개월 뒤라도 우리 기관에 계속 일을 재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분은 교육을 안 받은 게 돼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 주의하시는 게 좋으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어르신에 대해서, 요양보 선생님에 대해서, 그렇다고 또 애매하죠. 지금 일도 안 하는데 가가지고 교육 대상자인데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실 거면 퇴사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퇴사 처리를 하시고 나중에 4개월 뒤에 재입사 하시겠다고 하면 그때 다시 받으시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아니면 이 부분은 나중에 애매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 때 답변을 아예 안 보고, 우리 다른 회원분들이 답변하신 거를 제가 안 보고 그냥 답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애매합니다. 답변들을 열심히 해주셨는데 제가 그 답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꺼려 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예 답변을 보지를 않고 제 스스로 답을 하고 있어요. 양해 부탁드려요.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우리 도움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좋은 아이디입니다. 도움.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나요? 아니,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즉시 답을 안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죠? 자, 방문요양 질문, 요양보호사 이름표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자,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5핀으로 된 이름표 달지 말라 영상에서 본 것 같다 질문 하시면 안 돼요. 자, 센터 이름을 인쇄한 앞치마만 입으면 다른 이름표는 안 달아도 되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뭐냐면, 예를 들어 여기 기관명이 LTC1 제가 장기관 기관, 자, 앞치마에 이것만 인쇄 로고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름표, 즉 나는 그래서 이름이 하태자입니다. 이름표까지 달아야 되냐를 질문하시는데요. 이름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기관명만 인쇄되어 있으면 평가에서 인정이 되시기 때문에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세요.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보겠습니다. 효시미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회의 교육 따로 같이. 자, 이거는 응용편에서 아직 기본편이네요. 기본편. 자, 요양원도 마찬가지인데, 자, 기본편에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자세한 건 응용편 올라오면 매뉴얼에 발표된 응용편이 올라갑니다. 응용편에 답변을 드릴 겁니다. 처음엔 회의 따로 교육 따로 했는데 왜 잘하고 계셨어요? 같이 해도 된다고 해서 누가요? 누가 같이 해도 된다고 했어요? 자, 어떤 분은 따로 해야 한다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서 따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같이 만약에 하셔도 돼요. 다 같이 하신다고 하시면 직원회의록과 교육의 보고서가 서로 분리돼서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도 달리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뭐냐면, 자, 지금 오전 10시에 회의와 교육을 같이 진행했어요. 그러면 회의는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회의를 한 거고요. 10시 31분부터 11시 31분까지 교육한 걸로 교육보고서와 회의 보고서를 분리하시면 인정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 직원회의록 안에다가 교육을 냈다라고 직원회의록에 그 내용을 넣어놓으면 감점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저 말이 나온 것 같아요. 따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같이 해야 된다고. 같이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달라야 되는 거고요. 교육보고서와 직원회의록을 별도로 분리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름 좋은 질문이옵니다. 이거는 질문해주셔서 효시미님 감사해요. 자, 다음 질문 또 보겠습니다. 자, 복지사 경기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자, 사례회의 내용 때 적을 때 대화체로 작성하는 게 맞을까요? 자, 이거는 답변을 드릴게요. 대화체로 하셔도 되고요. 요약해서 정리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대화체로 하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이제 응용편을 올려드리겠지만 저는 요점 정리 형태로 사례 관리를 진행합니다. 요점 정리로 사회복지 요양보쌤이 누가 이렇게 질문했다. 근데 대화체로 하셔도 더 좋아요. 따라서 이거는 뭐가 맞다라는 게 없고 둘 다 맞고 평가선 둘 다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대화체가 우리 기관에 맞겠다 싶으면 대화체, 김말자 요양보사님이 어르신이 배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회복지사 김기서 사회복지사님이 그렇게 안 좋을 때는 소화제를 드리자, 이런 식으로라든가 이렇게 대화체로 하셔도 되는 거고 요점 정리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세한 거는 응용편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도움님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 화일 정리. 그래서 제가 아마 평가서 선정한 것 같아요. 어제부터 화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화일 정리라는 거 아마 어르신 개인 편차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어르신 개인 관련 서류가 인증서, 표장, 욕창, 낙상, 인지, 요크사장, 상태 변화 기록지, 표준계약서, 급여정계약서만 있던 화일에 매월 방문 일정표랑 급여정 기록지랑 업무수행지 모두 넣으라고 하는데 이게 효율적일까요? 하나씩 다 따로 해서 넣으셔서 화일 너무 많아서 합쳐볼까 하는데요. 자, 이거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요. 기관에서 자기 기관에 맞게끔 하는 스타일대로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저라면, 그죠? 저라면 저는 어르신 개인 편찰 안에는 처음에 목차를 넣고요. 그 다음에 인증서 넣고요. 그 다음에 표준단기원 계획서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 개인 서비스할 때 들어왔던 서류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욕구 사정을 넣고요. 그 다음에 욕창, 낙상, 인지평가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급여지원 계획서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급여지원 계획서 뒤에다가 변경계획서가 있다면 변경계획서 집어넣고요. 그죠? 여기까지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편처를 두고 그 다음에 별도로 급여지원 기록지와 우리 주간 상태 기록지를 별도로 하시는 형태, 그 다음에 매월 방문 일정을 별도로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저라면 아까처럼 변경 상태 넣고 그 뒤에다가 이제 월간 일정표랑 급여지원지 월 단위로 묶습니다. 월간 일정표, 월간 계획표 하나 맨 앞에 나오고 그 뒤에다가 급여증 기록지가 있다면 급여증 출력 넣고 주간 상태 기록지를 넣어요. 그렇게 월 단위로 갑니다. 그죠? 그렇게 하신다면 문제가 없고 거기에다가 업무수행일지를 넣으시는데 업무수행일지는 최대한 별도로 가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업무수행일지 편철도 나중에 제가 아마 응용편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 또한 답은 없어요. 어떤 기관들은 월별로 집어넣으시는 기관들도 있고요. 어떤 기관들은 어르신별로 묶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은 별도 개인 편철에다가 해가지고 열별로 묶는 기관들도 있고요. 정답은 없는 겁니다. 단지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셨죠? 자, 다음 질문 또 보겠습니다. 자, 도움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가산사복이 있으면 업무수행일지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죠? 저희는 상담일지랑 업무수행일지를 이렇게 두 개 다 쓰다가
가산사복이 있으면 상담일지 안 써야 된다고요? 안 쓰는 중입니다. 맞나요? 네, 맞아요. 안 쓰셔도 돼요. 업무수행일, 상담일지를 매월 진행하는 거를 가산사회복지사님이 있으면 업무수행일지로 대체해서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보호자 상담일지를 따로 또 써야 할까요? 누가 또 따로 써라고 하나요? 보호자 상담일지가 우리 매월 상담일지입니다. 아셨나요? 매월 상담일지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하시는 거기 때문이니까 따로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업무수행일지에 보호자 상담칸이 있던데요. 여기에 간단히 써도 되네요. 네, 그렇게 그렇게 하게끔 하기 때문에 상담일지를 업무수행일지로 대체해서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정답은 뭐다? 우리가 가산사복이 있으면 업무수행일지를 쓰면 별도의 상담일지는 아무것도 안 써도 된다. 이게 정답이세요. 아셨죠?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복지사 경기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방문요양에서 처치하면 안 되나요? 어떤 처치 말씀하시는 건지. 자, 사례관리를 했는데 욕창난 어르신이 욕창관리를 했거든요. 마데카솔, 메디폼 붙이기 등등을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빨리 지우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방문요양에서는 어르신에 대한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의료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문간호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사례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어르신의 욕창이 있기 때문에 욕창관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사례관리된 결과로 따라서 이 어르신은 보호자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병원 치료를 동반하든 아니면 방문간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든 해가지고 의료처치를 하게끔 우리가 얘기를 해서 진행해야겠다라고까지만 하셔야 돼요. 방문요양은.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욕창난 어르신의 마데카 잘못돼. 이거 나중에 문제되잖아요. 방문요양에서는 어르신을 위해서 우리가 했겠잖아요. 근데 만약에 상태가 안 좋아지셨잖아요. 보호자가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쟤네가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속된 말로 그냥 걸려 들어갑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그런 내용이 있으시잖아요. 빨리 다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이거는 평가가 문제가 아니라 평가 때 만약에 이게 걸리잖아요. 문제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빨리 다 지우세요. 빨리 다 지우세요. 그 말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례관리가 됐든 욕구사정을 해서 이 어르신 욕창이 있다면 외부 의료기관에 치료를 제공해야겠습니다까지만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굉장히 중요한 거라 원성을 높였습니다.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아셨죠?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아시는 분도 좋겠죠? 자, 상태변화 기록지 연일의 작성 맞나요? 도움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상태변화 기록지는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연일회가 아니세요. 아셨죠? 연일회는 우리 급여제공계획이나 욕구사정, 낙상욕창 인지기가 연일회고요. 상태변화는 일주일에 한 번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다음 질문 또 가겠습니다. 어르신들 목욕도 규정이 있나요? 방문요양에서는 어르신 목욕 규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질문하신 방문요양 평가에서 바라보자면 어르신들 목욕도 요양원처럼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규정이 있나요? 없어요. 지금 아마 요양원을 같이 운영하시는 기관이라면 헷갈리실 거예요. 또는 우리 도움님이 요양원 평가를 하다가 방문기관에 복지사님을 가셨다면 굉장히 헷갈릴 건데 방문요양에는 목욕과 관계가 없습니다. 방문 목욕이라면 목욕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방문요양에는 그게 없습니다. 자, 많은 영상을 아침 나와서 찍었더니 이제 목이 갈 때가 됐나봐요. 자, 도우님이 또 질문 주셨어요. 이지케어 사용 중이신데 저희는 이지케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출력해도 되나요? 자율이세요. 근데 이게 평가 때 애매합니다. 평가관들마다 우리 평가 매뉴얼이 발표가 되면 거기에는 뭐 전산으로 확인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평가관들 그 매뉴얼이 자세히 보면 평가관이 요청하면 출력해야 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답이 없어요. 출력해놔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내년 평가 매뉴얼이 발표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저 보통 뭐 이지케어가 됐든 뭐 엔젤 시스템이 됐든 어떠한 전산 시스템이 됐든 한산 전산에서는 그 매뉴얼 기준을 가지고 출력 안 해도 된다라고 나오는데 막상 평가가 진행되면 출력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뭐 출력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확인해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전산업체들이랑 싸워요. 그잖아요. 전산업체들의 최대 강점이 출력 안 하고 평가를 해도 됩니다라는 건데 제가 여기서 거기서 정면으로 반박해버리면
괜히 저만 욕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매뉴얼상 확인하시고 평가관과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질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질문 볼게요. 말랑콩떡님이 많이 뵌 분인데, 상태변화 기록지 질문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상태변화 기록지를 종료 태그 전송지 특이사항 작성하고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종료 태그 전송 작성하지 못하였다면 사회복지사가 전화나 톡으로 전달받고 대신 이건 안 돼요. 그죠? 작성을 못했다면 그분에게 조용히 주간 상태 기록지를 한 장 주세요. 그리고 그분께 그러세요. 만약에 작성을 태그에다 못하셨다면 여기다 적어서 기관에 갖고 오시라고. 아셨죠? 왜냐면 수기로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글씨체가 다 티나요. 따라서 절대 전화나 톡으로 이런 건 인정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신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제과장기가 궁금한 부분에 대한 질문 답변을 드렸으면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렇게 댓글로 이렇게 적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적다 보면 너무 많은 내용을 적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저희 평가장 카페 홍보해 주시고 또 영상으로 구독 눌러 주시면 지금처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의 온라인 복지사 박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